자,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 되었든 4승 0패를 하고 있는 칩스와 다르게 이 팀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경기를 지면서 결국에는 4패를 기록하고 말았어요. 진짜 많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이 매년 NFL에서 매년이 아니죠. 매주 지금 최악의 팀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분명히 저희는 지난주차까지만 해도 아마도 팬서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앤디 달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승도 거두었고 이번에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희는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0승 4패 단 하나의 팀 바로 지금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일요일의 경기에서 휴스턴 텍산즈와 치른 경기에서 결국 패배를 했고 그래서 0승 4패를 기록하게 되었죠. 2분 50여 초를 남기고 드라이브를 상대에게 내준 다음에 거기서 역전을 당했어요. 지난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잭슨빌은 지금 현재 10경기 중에 딱 한 번만 승리를 했거든요. 그 승리는 상대가 엉망진창이었던 펜서스, 그리고 그때는 트레버 로렌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로렌스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12주차 이후에 계속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그 피터슨이나 트레버 로렌스 둘 다 진짜 좀 약간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잭슨빌에 좀 긍정적인 점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잭슨빌은 이 경기를 사실 이겼어야 됐어요. 마지막에 리드를 계속 지켰어야 됐고 공격을 계속 지속했어야 됐고 추가적인 득점을 통해서 리드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CJ 스트라우드나 니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도 굉장히 빛났죠. 그래서 경기 내내 진짜 계속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 더그 피터슨에 대한 어떤 신뢰가 라커룸에서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피터슨을 향해서 기자들이 당신 지금 라커룸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막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피터슨은 매일 선수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자기가 답변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피터슨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패배를 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이제 그건 이상한 질문이다. 나는 지금 이제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팀이 갖고 있는 어떤 표면적인 기록보다 지금 팀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낀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언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티피컬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가 큰 건 맞아요. 감독도 그렇죠.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선수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특히 주전 쿼터백이라고 하는 트레버 로렌스가 루키 시즌으로 다시 돌아간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제규어스의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에디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제이님 말씀대로 이 텍산스와의 경기는 반드시 잡았어야 하는 경기였고 동시에 왜 이들이 좀 지난 10경기에서 1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지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3쿼터에 이제 터치다운을 성공하면서 20대 17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후에 세 번의 드라이브를 고포의 실패 그리고 펀트로 이어가면서 결국 역전을 허용했는데 이 세 개의 드라이브를 보면 제규어스의 오펜스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승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게임을 전혀 이기고 있을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멘텀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제규어스의 어떤 플레이 콜러,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는 공식적으로 누구다라고 못 박혀 있는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프레스 테일러, 이 잭 테일러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레스 테일러가 주로 이제 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의 이 플레이 콜링 그리고 덕 피터슨 시스템의 이런 어떤 플레이 디자인 그리고 이 감독의 어떤 타임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현재 부진의 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세 번의 드라이브에서도 그랬는데 정말 엉망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스킨 위에서 플레이하는 트레버 로렌스의 어떤 선택 그리고 플레이 수행력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왜 이 플레이 콜링을 했지 그리고 로렌스는 왜 이 플레이에서 이런 선택을 했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터치다운 이후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제규어스가 레드존 1야드 앞까지 이렇게 전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1야드 앞에서 터치다운을 기록하지 못하고 이제 고포 이상을 또 본인들이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필드골을 차지 않은 것부터가 저는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감독이 여기서 고포잇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포스다운이 진행되는데 심지어 여기서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를 홀한 것도 두 번째로 너무 끔찍했고요. 거기다가 1야드 앞인데 여기서 트레버 로렌스는 필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좁은 갭에다가 본인의 머리를 그냥 박아버리는 에라 모르겠다. 그런 장면이 그쵸.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박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1년에 하나의 플레이로 감독의 결정 그리고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의 이 콜링 그리고 커터백이 이 수행하는 모습들 정말 다 엉망이었고 여기서 고포hit을 실패하면서 3점이라도 벌어졌어야 되는 이제 3점 차에서 6점 차가 됐어야 되는 경기를 그대로 공을 넘겨주게 됐고요. 뭐 마지막 그 3&아웃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브를 굉장히 길게 끌고 가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4쿼터 상황이었잖아요. 드라이브를 좀 끌고 가면서 시간을 태우면 이기는 상황인데 어쨌든 퍼스트 다운에서 러싱을 실패하고 이제 세컨 앤 나인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15야드 이상을 타겟하는 딥 라우트로 짜여진 이 투맨 컨셉을 꺼내듭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도박 스윙인가 싶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앤디 리드라면 혹은 다른 영리한 감독이라면 아마 세컨 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5, 6야드를 따내기 위한 그런 콜링을 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뭐 5, 6야드를 따서 안정적인 서드앤 숏 상황을 만들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랬어야만 했고요. 근데 갑자기 세컨 앤 나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딥플레이가 디자인된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것부터가 지금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 자체가 상황에 대한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여기서 로렌스가 패스 실패를 하고 서드 앤 나인 상황이 되고 결국 여기서도 패스 실패를 하면서 공이 넘어갔고 여기서 이제 스트라우드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의 마지막 세 드라이브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상황에 맞지 않는 콜링 그리고 이 콜링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야드를 따내야 되는 쿼터백의 어떤 수행 능력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선수의 퍼포먼스랑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그렇죠. 시즌은 좀 유독 트레버 로렌스가 좀 굉장히 좀 멋있는 플레이, 스페셜한 플레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콜의 문제도 있고 선수의 선택도 있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지금 현재 더 필요한 거는 쉬운 패스를 확실하게 잘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너무 무리한 플레이 같은 것들이 좀 이번 시즌 내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루키 시즌 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메카닉적으로 트레버 로렌스는 두 발을 완벽하게 땅에 딱 지지고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프레셔를 심하게 받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메카닉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홈런 플레이를 좀 자제시키려고 더그 피터슨이 선임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소포모 시즌부터 그걸 고쳤어요. 근데 올 시즌에 똑같은 이슈가 다시 번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좀 포켓단에서는 좀 느긋하게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자신의 움직임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필드를 침착하게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상대의 전술을 이해하고 나서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푸더크 이슈도 완전히 어반마이어 시절로 좀 돌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오펜시브 라인도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특히 양쪽 태클들의 어떤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프레셔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좀 이러한 결과들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공격을 컨버전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규어스의 서드다운 성공률이 33%예요. 리그에서 하위 3위. 그래서 팀이 이제 리드를 몇 차례 잡아도 이런 반복되는 서드다운 갱신과 공격의 지속성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대에게 다시 리드를 내주고 패배하는 결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팀이 좀 약간 우리는 어떤 식의 공격을 추구해 이런 색깔이나 정체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승 4패가 어찌 보면은 이 팀의 잘못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경기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플레이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로렌스가 하는 선택들 너무 쉬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앤디 리드와 패트릭 마홈스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펜스를 지금 트레버 로렌스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많은 이제 갬블링 스로우 그리고 홈런 플레이만을 위한 시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야드를 획득하고 드라이브의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이 오펜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뭐 어떤 이런 홈런 플레이를 자주 노린다거나 좀
긴 야드를 노리는 플레이를 자주 한다면 패스 시도할 때 그 정확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로렌스는 지금 제이님 말씀대로 메카닉이 현재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도 부정확한 공을 계속해서 던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펜스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바보도 아니잖아요. 뭐 프레스 테일러도 바보도 아니고 더그 피터슨도 진짜 슈퍼볼 들어올린 명장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를 복기를 해보면은 이 프레스 테일러가 콜시트를 조정을 해서 트레버 로렌스가 이 주요 플레이 메이커들과 함께 경기 초반부터 좀 점유율도 많이 확보하고 패스도 일단 연결을 잘해보자 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가요. 그래서 로렌스가 패스 리듬을 좀 찾을 수 있게 초반에 뭐 버블 스크린이라거나 퀵패스라거나 RPO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컬크나 아니면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에게 공을 잘 전달을 해 나갔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빅플레이도 노려보려고 했어요. 러닝백인 트래비스 이티엔 그리고 최근에 좀 언성 히어로로 활약하고 있는 빅스비, 탱크 빅스비의 활약에 힘입어서 리드를 주도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4쿼터의 중요한 상황 또는 우리가 리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선택을 똑같이 못하고 운영적으로 굉장히 오판을 하면서 경기를 상대에게 내주는지 참 이해하기가 지금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드다운도 제대로 안 되고 레드존에서 득점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시즌 내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자기들이 가져갔던 유효한 디자인을 경기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코치진 입장부터 흔들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터백 플레이도 나쁘고 중요한 순간에 발생하는 페널티도 문제가 있고, 페널티가 발생한다는 거는 선수들이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드다운 안 되죠. 레드존에서도 안 되죠. 드랍 일어나죠. 이 시기적절하지 않은 턴오버도 나타나죠. 여기에 아까 살짝 말씀드린 그 태클들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캠 로빈슨이나 안토니 해리슨 같은 선수들이 뭐 이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불안함을 선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특히 캠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빌스전에서 프레셔만 혼자서 8번을 허용을 했어요. 이러면은 쿼터백이 패트릭 마홈즈라도 힘들어요. 해리슨 역시도 프레셔 허용이 현재 리그에서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패스 윈레이트가 86% 수준인데 둘 다 리그 하위권이거든요.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인사이드에서 브랜든 샤프 같은 베테랑이나 에즈라 클리브랜드 같은 선수들이 패스 윈레이트를 95%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데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다 뚫려버리니까 플레이도 엉망이고 어떤 운영도 엉망이고 뭐 쿼터백의 플레이도 엉망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계속 총체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펜스 측면에서는 타이슨 캠벨이 없어도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좀 운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스트라우드와 이 니코 콜린스의 활약에 반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했다라는 노력이 좀 엿보이긴 했어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라이언 닐스는 밴드 번납 브레이크 운영을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디패스를 어떻게든 차단하겠다. 스트라우드가 던지는 이 빅플레이와 니코 콜린스의 뛰어난 활약을 어떻게든 봉쇄하겠다라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경기 내내. 그래서 텍산즈가 플레이를 할 때 이 패스를 한 번에 딱 연결을 시켜서 짧은 플레이를 딱 끝내고 점수 획득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를 10번 이상 플레이를 해서 필드 전체를 전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요. 전통적인 맨투맨 커버리지 대신에 1대1로 막는 게 좀 어려우니까 존 커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선수들이 커버리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 이런 오류들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게임 플랜 덕분에 제규어스는 이 쿼터 후반에 텍산즈로 하여금 5번의 펀트를 강요를 해요. 디펜스를 잘 했다는 얘기죠. 뭐 해당 플랜에 약간의 맨투맨도 들어가 있었는데 뭐 공격진도 충분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대 오펜스의 연속성도 디펜스에서 꽤 잘 막아줬어요. 물론 이게 경기 내내 이어진 건 아니었지만 오펜스 역시도 디펜스가 그래도 최소한 얘네가 1인분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플레이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뭐 주요 선수들이 빠진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뭐 세이프티인 데널 세이비지나 타이트엔드인 에반 잉그람이 빠진 게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기는 한데 다행히 이제 두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이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주에 좀 복귀를 희망을 하고 있고 뭐 훈련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에반 잉그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태를 많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주요 선수들의 복귀가 과연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냥 플레이 콜러를 빨리 바꿔야 되지 않나. 그냥 피더슨이 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뭐 피더슨이 약간 보호해주는 듯한 플레이 콜링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실드를 좀 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기를 본인들이 돌려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준비를 잘 해도 이거를 60분 내내 유지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제규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